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7장에서 대칭 n상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상 교류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교류를 의미하겠죠. 자, 그때 여러 개의 상 중에서 우리가 3상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형 3상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3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3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Y결선이라는 것도 있고 델타 결선이라는 것도 있고 뭐 V결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상이다라고 하면 상이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여기에서 자, 우리가 뭐 그 교류 발생의 뭐 기초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하얀색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색의 파형을 제가 편의상 VA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또는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그럼 얘를 세 개를 동일한 위치에 놓게 된다면 얘네들 간에 서로 동일하게 120도의 각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0도의 각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12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디안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3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20도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보다 120도 늦게 출발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하얀색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이러한 파형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은 이 하얀색보다 120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얘 마찬가지로 120도 늦게 파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파형이 자, 이러한 파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편의상 뭐 V, B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노란색보다 120도 느린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 요 A 하얀색보다 120도 앞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20도가 앞선다라고 하는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V,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동일한 원에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얘를 돌리게 되면 이 코일에서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평형 3상 교류가 됩니다. 얘를 C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식을 적어 보게 되면 자, VA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VA는 자, 루트 2 V에 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VA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자, B라고 하는 애는 VA와 크기는 동일하겠죠. 근데 위상이 120도 느린 거예요. 그래서 VB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루트 2 V에 사인 오메가 T 느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120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3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C상에 흐르는 걸리는 전압 VC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루트 2 V에 사인 오메가 T 얘는 얘보다 120도 더 느린 거죠. 그 마이너스 240도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오메가 T 플러스 120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형식? 극형식. 자,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얘 시력값은 V가 되고요. 각도는 0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VB상은
크기는 V,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V의 각도 마이너스 240도 또는 V의 각도 120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더라.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120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뭐 3분의 2파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다. 그럼 240도는 뭐겠어요? 3분의 4파 이렇게 쓰겠죠. 라디안법으로 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벡터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벡터 연산자. 자, 벡터 연산자. 그럼 얘는 자, 벡터 연산자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애를 우리는 벡터 연산자 A다라고 해요. 다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애를 벡터 연산자 뭐라고 한다고요? A다라고 한다고요. 자, 이것을 자, V의 값을 1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압의 크기를 1이다라고 하면 얘를 벡터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1의 각도 0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평면으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복소평면으로. 자, 얘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나요? 또는 크기는 1이고 각도가 플러스 뭐 24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10도고 얘가 이렇게 보면 플러스 240도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1의 각도 12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그럼 얘는 자, 1의 0도, 1의 120도, 1의 24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를 VA, 얘를 VB, VC, VB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분명히 얘를 제가 벡터 연산자 A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120도, 얘는 1의 240도잖아요. 그럼 1의 각도의 240도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의 각도 120도 곱하기 1의 각도 12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A라고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얘도 A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A 곱하기 A는 뭐예요? A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A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1의 각도 0도는 1의 120도 곱하기 1의 120도 곱하기 1의 12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곱하면 1의 각도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는 0도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A의 세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잖아요. 그럼 A의 세제곱이 뭐예요?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1의 0도 1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VA라고 하는 애는 그냥 V다라고 쓴다라고 하면 VB라고 하는 애는 요게 V의 각도 240도라면서요. 240도는 뭐라고요? A의 제곱. A의 제곱, 뭐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얘는 120도라면서요. V의 120도. 그럼 얘는 A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자, 요것을 우리가 복소수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 복소수. 얘는 1의 각도 240도. 네,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얘를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크기는 1이니까 1. 코사인 120도. 그죠? 플러스 J의 사인 12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의 코사인 0도 플러스 J의
사인 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코사인 120도, 240도 플러스 J 사인 24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사인 120도는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에 좌표가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의 좌표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실수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J 2분의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자, 1의 각도 0도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자, 1의 각도 360도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A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1의 120도는 얘를 A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복수평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자, 1의 각도 240도는 얘를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 볼게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럼 얘는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해 볼게요. 그럼 얘는 1.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얘랑 얘랑 없어지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얘가 0 되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된다는 얘기예요. 0.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벡터 연산자 이것도 중요한 거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VA는 우리가 V라고 쓸 수 있고 VB는 A의 제곱 V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V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VA랑 VB랑 VC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럼 얘는 VA는 그냥 V라고 쓸 수 있고요. VB는 A의 제곱 V라고 쓸 수 있고요. VC는 AV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V로 한번 묶어볼까요?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0이면 이게 0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삼상에서 크기가 똑같고 위상이 정확히 120, 120, 120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 삼상 또는 평형 삼상 이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얘가 대칭이란 얘기는 어떠한 지점에서도 동일한 시간대에 여기 노란 거, 하얀 거, 빨간 거를 더하면 무조건 0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 삼상에서. 어디를 지점을 이렇게 그어도 얘 더하기 얘는 뭐다? 0이 된다 이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대칭 삼상 또는 삼상 평형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그럼 A상, B상, C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벡터 연산자, 그다음에 벡터 연산자의 크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삼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Y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 A상, B상, C상에 대한 뭐 Y결선, 뭐 델타결선을 얘기할 건데 먼저 Y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Y결선. 자, 이 Y결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양이 Y자 모양이다 이거예요. Y자 모양.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하면 이제 Y결선, 스타결선. 그죠? 별 모양이다 이게 스타결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를 스타를 뭐 성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별 성자가 되죠. 성형결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그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결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코일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점이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성.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런 형태로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럼 순서대로 얘를 A상, B상, C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VA, 얘를 VB, 얘를 VC 이렇게 쓸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코일에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코일에서 자 여기에 코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코일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도 코일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을 VA, VB, C 이렇게 연결했다 이거.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이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이러한 형태로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A, 이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C, VB, 그 다음에 여기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C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VA, VB, VC. 자, 그랬을 때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요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요 코일 양단에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VP라고 해요. VP. 자, 이 VP를 우리는 얘는 상, 전, 앞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코일과 코일 간에 걸리는 전압, 얘와 얘 간에 이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얘를 VL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VL은 얘는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얘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에서 선이 외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선이란 말이에요.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선간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부하를 달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즉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IP 이렇게 얘기해요. IP.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전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전류. 그리고 여기에서 부하 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얘를 IL라고 해서 얘를 선전류다라고 얘기해요. IL. 얘를 선전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얘네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서로에 대한 관계. 자, VA, VB, VC의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벡터들을 그리게 되면 자, 얘는 VA, 얘는 VB, 얘는 VC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전압이 됩니다. 그렇죠? 상전압이 돼요. VP 벡터도로 그렸을 때. 그렇죠? 자,
선간전압을 보도록 할게요. 선간전압 VL. 선간전압 VL은 자, 얘와 얘 간의 전위 차는 요거의 전위는 VA. 여기의 전위는 VB. 여기의 전위는 VC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간전압은 자, 여기는 AB 간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AB가 되겠죠. 그죠? VAB는 VA라고 하는 전압에서 VB라고 하는 전압을 빼면 돼요. 맞아요? 이 식이 나온대요. 선간전압 VL은 A라고 하는 전압에서 B라고 하는 전압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벡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VAB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니까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다시 VA 마이너스 VB는 VA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V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VB라고 하는 벡터는 얘는 VB 벡터예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VB가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러한 벡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가 VL, VAB라고 하는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간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전압과 이 선간전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크기를 알아보게 되면 자, 여기 각도를 한번 보죠. 자, 얘는 여기가 180도예요. 요만큼이. 그리고 요만큼은 120도다라고 했어요. A상과 B상 간에 이루는 각은 120도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반반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는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얘는 상전압이 되고요. 얘는 선간전압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분명히 30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거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랑 같죠? 그럼 내가 선을 요렇게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얘를 수직으로 요렇게 내리면 또 요 길이랑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져요. 맞아요? 그럼 잘 볼게요. 그럼 요 길이는 여기서 코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코사인 30도. 그럼 요거의 길이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요거의 길이에 VP에 코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요 길이가. 그쵸? 맞아요. VP에 코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가 코사인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의 2배이잖아요. 그죠? VL은 요거의 2배, 요 빨간색의 길이는 요 파란색 길이의 2배라고 해서 2 VP 코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코사인 30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돼요. 2하고 2 약분되니까 루트 3 V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구나. 크기가, 요거의 길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요게 30도 앞서잖아요. 각도 30도가 앞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분명히 얘는 VAB라고 했으니까 VAB는 B에서 A 방향의 벡터예요. 그죠? 얘를 이렇게 보시면 얘가 VAB라면서요. 그럼 B에서 A 방향의 벡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VBC는 VC에서 VB 방향이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VB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얘가 30도 앞서요. 그쵸? 자, 그 다음에 VCA는 이런 벡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얘가 VCA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VC에 대해서 얘가 30도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Y결선에서 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각도는 30도가 앞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전류 볼게요. 자, 얘는 상전류이고요. 얘는 선전류예요. 맞아요? 그럼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아요.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상전류고 나가는 전류는 선전류네. 그럼 얘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아,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삼상 Y결선에서예요. 뭐라고요? 삼상 Y결선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만약에 N상 Y결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N상 뭐에서요? Y결선에서. 얘는 3상에서는 VL이 루트 3 VP의 각도가 30도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N상을 Y결선 했을 때 뭐 4상이라든가 5상이라든가 6상에서의 그럼 선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N상이니까 얘는 E 사인 N분의 파이의 VP가 됩니다. E 사인 N분의 파이의 VP가 되고요. 각도는 2분의 파이의 1-N분의 2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각도는. 그러면 Y결선에서는 무조건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습니다. 이것은 N상 Y결선이고 얘는 3상 Y결선. 이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상이면 얘가 루트 3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N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여기서 N에다가 3을 넣어보면 2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60도잖아요. 사인 60도는 얘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를 2 약분되면 얘가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 그쵸? 루트 3 나와요. 그럼 6상 한번 넣어볼게요. 6상. 그럼 2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상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게 돼요. 아시겠죠? 자, 각도 한번 볼게요. 이 각도를 보시면 3상에서 한번 보죠. 3 넣으면 2분의 파이에 1-3분의 2가 되나요? 이렇게 3상에서는. 그럼 1에서 3분의 2를 빼면 얘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해보면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는 30도가 돼요. 여기 30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n의 값이 자 3일 때에는 얘가 30도의 위상차가 난다는 얘기고요. n의 값이 4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자 4 넣으면 2분의 파이에 1-4분의 2가 돼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얘가 2분의 1 되겠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45도 이렇게 돼요. 그럼 n의 값에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5를 집어넣으면 얘는 54도가 나와요. n의 값에 6을 집어넣으면 얘가 60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뭐 N상, 뭐 6상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가 얼마이냐? 6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라.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들 묻지 마시고 이게 공식이다. 이게 공식이다. 3상에서는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30도가 된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Y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타 결선. 두 번째 델타 결선. 자, 마찬가지로 이 델타 결선도 우리가 선간전압과 뭐 상전압 간의 관계, 뭐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회로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 코일이 모양이 이제 델타 모양이다.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델타 결선, 삼각형 모양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고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얘를 환형이다라고 합니다. 뭐 환형 결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일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얘를 이렇게 순환 형태로 됩니다. 얘가 V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B, 플러스 마이너스 V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 VP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코일 간에 이 선과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L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선전류. VL은 마찬가지로 선전류, 선간 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선전류가 아니라. VP는 상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상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흐르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IP 상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IL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은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IP는 상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면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어떻다고요? 같다 이거예요. 그럼 전류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 자, 이 전류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고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C가 됩니다. 그렇죠? IA, IC.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 IL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자,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L은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IA고요. 나가는 전류는 IC와 IL이 됩니다. 그러면 IL은 다시 식을 쓰면 들어가는 전류 IA는 나가는 전류 IL 더하기 IC가 돼요. 당연히 벡터적인 합인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선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IL은 넘어가면 IA-IC가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A, IB, IC의 위상이 똑같이 120도 차이가 나고 크기는 같겠죠. 그것을 벡터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A, 얘는 IB, 얘는 IC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선전류는 IA-IC라고요. 그건 뭐란 얘기예요? C에서 A 방향의 벡터. 이거란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인가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얘가 IL 여기까지. IL이고 IA-IC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럼 잘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요게 마이너스 IC입니다.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요. 여기는 3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요게 같고 평행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도 길이가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요 빨간색 길이 요것은 요 길이 이걸 이제 우리 IP라고 써볼까요? 상전류 IP의 코사인 30도 30도잖아요. 코사인. 근데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 IP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30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선전류고요. 얘는 상전류인데 여기 각도가 30도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가 느린 거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며 그렇죠? 루트 3배가 크며 각도는 30도가 느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선전류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볼 수 있냐면 자 델타 결선에서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그렇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각도는 30도가 느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N상
델타 결선에서는 공식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당연히 선간 전압은요. 상전압과 같고요. 선 전류는 아까랑 똑같아요. 2 사인 n분의 파이 IP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다 이거. 이거 3상일 때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각도는 똑같겠죠, 뭐. 2분의 파이에 1-n분의 2. 이건 똑같겠죠. 근데 부호만 어때요,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자, 한 번 더. 우리가 아까 y 얘기했으니까 y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 3상 y 결선에서는 어떻다고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앞선다 라고 했고요. 선 전류와 상 전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n상 y 결선에서는 성형 결선에서는 똑같겠죠. 요거랑 선간 전압은 요 공식 그대로예요. 2 사인 n분의 파이에 VP 각도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라는 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똑같이 선 전류는 얘는 상 전류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암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3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무조건 여러분들이 전기를 그만둘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과 Y 결선에서의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력. 우리가 다 이제 전력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같이 써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Y결선과 델타 결선 부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전력. 자, 교류에서는 전력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전력이 뭐가 있어요? 전력은 비상전력, 유전력, 무전력 있죠. 3상에서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때 Y결선과 델타 결선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Y결선. 2번은 이제 델타 결선. 그림만 같이 그려놓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Y결선에서 이제 부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겠다. 그렇죠? 자, 델타 결선. 천천히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하를 델타 결선으로 한 거고 하나는 부하를 Y 결선으로 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자, 얘를 얘 임피던스. 얘도 임피던스, 얘도 임피던스. 여기도 똑같이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 플러스 J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 그럼 여기에서
이 임피던스와 관련돼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잊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리액턴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하에서 우리가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 VL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L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델타 계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전압 VL 그리고 여기에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선전류 IL 그리고 부하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 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다. 그럼 그걸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전력. 그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이고 피상전력은 임피던스에서 전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피상전력을 PA다라고 써보고요. 유효전력을 P라고 쓰고 무효전력을 PR이다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임피던스가 똑같으니까 소비전력이나 유효전력이나 피상전력이 다 같겠죠. 그럼 자, 이 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분명히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맞아요? 뭐라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전력이 어디에서 소비돼요? 여기서 소비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전압 곱하기 전류가 소비전력이래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P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P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P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P예요. 그러면 이 하나에서 전력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P, IP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첨자 잘 기억하시죠.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가 이 하나에서의 피상전력이 돼요. 맞아요? 맞죠? 자, 근데 삼상에서는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3 이렇게 곱하면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얘도 그럼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VP, IP,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잖아요. VP, IP, 코사인 세타. 얘도 3개니까 3. 그럼 여기는 VP, IP, 사인 세타. 몇 개? 3개.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상전압. 얘는 상전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여기에 IP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얘는 R과 X에 IP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R이고 얘는 X고 얘를 합쳐서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 한 상에 IP의 전류가 흐르면 피상 전력은
IP의 제곱 임피던스 우리 이렇게 썼다고요. 그쵸?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3. 그죠? 그럼 얘는 유효전력은 뭐예요?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이니까 IP 제곱 R. 얘 몇 개라고요? 3, 4이니까 3개. 자, 그럼 또 무효전력은 IP 제곱 X. 얘 몇 개라고요? 3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류의 제곱이 얼마죠? 이거는 IP의 제곱은 이거잖아요. 임피던스 분의 VP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얘 볼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P잖아요. 그쵸?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P잖아요. 그럼 임피던스는 IP분의 VP라고요. 어? IP는 임피던스분의 VP라고요. IP의 제곱은 임피던스분의 VP의 제곱. 근데 우리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를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VP의 제곱. 상전압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IP 제곱은 뭐라고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VP의 제곱.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 IP 제곱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얘는 3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V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임피던스를 곱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3 VP의 제곱 R. 그럼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3 VP의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다 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한 상의 피상전력에다가 3을 곱한 거고 얘는 한 상의 유효전력에다가 3을 곱한 거고 얘는 한 상의 무효전력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에서 그리고 요 식에서 그리고 요 식에서 선간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를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다 뭘로 설명했어요? 상전압, 상전류로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상전압, 상전류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는 선간전압, 선전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분명히 저기에서 피상전력은 3의 VP, IP라고 했고요. 유효전력은 3의 VP, IP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무효전력은 3 VP, IP의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한 개 더 여러분들 잊을 수가 있는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맞아요? 세타가 뭐라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타는 그 전압이 뭐예요? 삼상에서는 선간전압, 상전압, 뭐 선전류, 상전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상, 전압과
상전류의 위상차예요. 알겠어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타는 뭐라고요? 상전압과 상전류의 위상차입니다. 어쨌든 이걸 선간전압, 선전류를 우리가 환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에 앞서 Y결선, 델타결선을 우리가 분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Y결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맞아요? 델타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이 크기만 얘기해보자. 이 크기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Y결선으로 볼게요. 자, Y결선으로 보면 얘는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VP, I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똑같이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루트 3, VP, I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3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보면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VL이라고 쓸 수 있어요. Y결선에서. 그죠? 여기 Y결선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루트 3 선간전압. 요거 루트 3 VP를 선간전압. IP 얘는 IP하고 IL은 같다면서요. IL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쵸? 자, 델타 결선에서 볼게요. 여기는 델타 결선에서 얘는 루트 3 IP는 뭐라고 했어요? 루트 3 IP는 IL로 쓸 수 있다고요. 자, 이 루트 3 그죠? 자, VP는 VL과 같다고요. VL. 루트 3 IP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IL. 같네. 그죠? 삼상에서 삼상 피상 전력은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구나. 루트 3 선전류 곱하기 선간전압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 똑같이. 그럼 여기는 얘가 피상 전력에서 그냥 코사인만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피상 전력에서 사인만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Y가 됐든 델타가 됐든 얘는 그냥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구나. 그럼 얘는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이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델타가 됐던 Y가 됐던 뭐라고요?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이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델타가 됐던 Y가 됐든 상관없이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피던스는 상전류분의 상전압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됐든 요 사인 세타가 됐든 여기에서 의미하는 요 세타가 뭐라고요? 세타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되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세타가 뭐라고요? 상 전압과 상 전류 간의 뭐라고요? 위상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삼상에서 피상전력은 3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를
루트 3. 그러니까 상전류를 표시하면 여기 3이 곱하는 거고 선간전압을 하면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유효전력은 3 VP IP가 되고요. 다시 하게 쓰게 되면 얘를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면 루트 3 다시 코사인 세타 붙어야 되죠. 그냥 코사인 세타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적게 되면 3 IP의 제곱의 R이에요. 아시겠어요? 3 상전류의 제곱의 R이라고요. 얘를 또 다시 쓰게 되면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3 VP 제곱의 R이에요. 뭘 기억을 해두셔라. 그러면 뭐 남았어요? 무효전력 남았네, 그쵸? 네, 무효전력은 여기 적을까요? 네, 무효전력은 자 3 VP IP의 사인 세타예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3 상전류의 제곱 X예요. 그리고 다시 쓰게 되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3 VP의 제곱에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언제는 3이 들어가고 언제는 루트 3이 들어가느냐. 그죠? 언제는 3이 들어가고 언제는 루트 3이 들어가느냐. 뭐예요?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그러니까 이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류, 선간전류에 대한 선전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는 3이 들어가요, 언제는 루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겠네요. 이걸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